반갑습니다. 가리점 친환경 농업조합법인 회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한 해 농사 마무리들 다 하셨나요? 마무리 하자마자 또 내년 농사 또 지셔야 되겠네. 또 준비하셔야 되고. 그 농사가 실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년 한 해 농사를 돌이켜보고 내년 농사에 또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거, 올해의 문제점이 뭐가 있나, 잘못된 점은 이제 고치고 새로운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영농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평택에서 흑농종묘를 운영하고 있고요. 종자 농약, 친환경자재를 이제 취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육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함창에도 오이모 제가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도마도묘를 16년 동안 일본에 수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장님들하고 똑같은 이제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입장에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농사 이제 pH와 EC가 좌우한다.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토양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고추 농가가 살아가는 이유는 안전, 안심, 명품 고추 생산. 먹어야 산다, 돈 벌어야 산다, 뭉쳐야 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싸게 팔아도 돈은 되는데 나는 왜? 고추 농사는 수익 낼 수 있는 농업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어땠습니까? 후손 들으신 분들 많잖아요. 박줬던 지붕 쳐다보신 분들도 많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일황, 두둑, 미숙태비. 이걸로 인해서 지난해 이제 탄저병, 역병들이 많이 왔죠. 누구에게 잘못 있을까요? 돌이켜보면은, 누구에게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하는가? 땅 살리기, 가뭄, 관수.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게 이제 목적이죠. 이제는 면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위 면적당 수량 싸움에 누가 얼마만큼 수량을 올리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입니다, 이게. 여기 중국입니다. 중국 청도에 있는 고추 냉동 창고가 5만 톤입니다, 5만 톤. 이런 대학교 같아, 이 창고 시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평택항에 매일같이 이 고추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따리 장사들이 많이 못 들어가고 참깨, 고추 이런 것들이 가격을 유지해 준 거예요. 여기 가면 이런 5만 톤짜리 창고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이렇게 창고가 크고요. 그러면 고추 농사 갈수록 왜 힘들까요? 이웃 농가 따라서 시장 가는 경우 투자하면은 그 이상 소득이 될까?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요. 그래서 1등 농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지금 부족했죠. 지난해를 돌이켜보면은 단저병, 역병, 바이러스 이 대처를 못 해갖고 지난해 이제 고추 농사들을 많이 이제 소득을 못 올렸죠. 여긴 농사 잘 지셨죠? 어땠어요? 병이 없었나요? 예? 품종에 따라서는. 예. 그래도 잘하신 분들은 이제 또 잘하시고요. 고추 재배 기본 조건을 갖춰야 되십니다. 고추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노력을 하면 곱이 되고 생각까지 바뀌면 제곱이 되는 고추 농사. 이제는 잘하셔야 되겠죠. 고추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히 물 주어야 상품성 있는 고추를 2배로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고추 농사의 기본 과제가 올바른 토양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적절한 자재 선택하고요. 연작장애 해소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요. 안전 고부가치 작물을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 역할 기능했는데 이 땅 살리기가 제 비료라고 해서 이것만 선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퇴비도 잘 발효된 퇴비면 됩니다. 이게 냄새 안 나는 퇴비. 아까도 오다 보니까 퇴비 산태미 같이 싸놨는데 그 퇴비 그렇게 놔두면 절대 발효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효를 잘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효된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은 균형 있게 양분 공급을 해줍니다. 요게 4개월 내지 6개월 갑니다. 지속형 비료입니다. 이게 지속형. 그러니까 토양이 개선이 됩니다. 토양이 부슬부슬거리고 통기성이 되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고 물 빠짐이 잘 되고요.
또 생육이 촉진이 되고요. 지온이 상승이 되고요. 완충력이 증대되고 조기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토양에 있는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염류장의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으로 전환시켜 주고요. 이런 좋은 퇴비를 갖다 쓰게 되면 비료, 수분, 용탈이 억제됩니다. 우리나라 농사의 가장 문제가 7, 8, 9의 이 계절 때문에 우리나라 농사 망하는 겁니다. 이게 비도 많이 오고 과습하고 이때 비가 많이 오니까 토양에 있는 양분이 용탈 현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가뭄이 또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 가뭄도 억제되고 뿌리 발달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퇴비를 쓰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울진 앞바다에 소나무를 갖다가 바위 틈에 이 소나무 하나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 소나무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이 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대 거센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나면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라든다. 밤 이슬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바위돌을 녹인다. 걸음 없어도 살아가요. 차라리 걸음 미숙퇴비 넣어갖고 죽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살아가려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강인력이 있죠, 강인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 뭐예요? 지난해 이렇게 되진 않았죠, 여기는요. 내 인생 내 팔자, 이렇게 탄저병으로 죽어갑니다. 누구 나 좀 살려줄 수 없나요? 고추가 애걸복걸합니다. 지난해 이것 때문에 고춧값이 비싼 거예요. 지난해 비가 50일, 60일씩 오고 급성 탄저가 이렇게 심했잖아요. 이 탄저병은 토양에서 떨어져 갖고 이게 튀어버리면은 이 곰팡이균이거든요. 4시간이면 침투된답니다, 이게. 그래서 2, 3일 후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 농사를 지신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 그러니까 밭에 가갖고서 그냥 따보지도 못하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길로 그렇게들 되셨죠. 이 밭도 보셔요. 내 인생 내 팔자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나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 밭은 또 역병으로 다 죽어버리네. 그래서 이 토양 관리가 잘 안 돼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금년에 농사들이 많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 농사 돌이켜보고 내년 농사 이제 우리가 대처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추는 충남 아산인데 고추 키는 자라지 않고 고추만 열려요. 제가 이거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갖고 한 20만 조회수 나왔거든요. 이 고추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고추 육묘들 하지 않습니까? 고추 육묘를 무조건 뭐 100일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고추를 이제 심을 때 이제 고추가 꽃핀 거를 갖다가 심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 하우스에서 육묘를 하시게 되면 온도 못 맞춰버리면 100일, 120일까지도 가요. 제 육묘장에서 하면은 75일이면 딱 꽃핍니다. 60일에도 꽃피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 온도에 개화를 시켜야 되는데 온도는 생각지도 않고 누가 동네에서 고추씨 부으면 따라서들 파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5월 초 돼야지 심지 않습니까? 그럼 1월 달부터 파종해버리면은 이 셀이 커야 되는데 셀이 작아버리면은 여기 양분 고갈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심어 놓고 나서 여기에 양분이 고갈이 되면은 키도 또 너무 자라니까 안 자라게 하고 물 주고 그러니까 이 뿌리가 용트림 현상 모양 뭉쳐갖고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또 고추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을 잘 맞춰주셔야 되잖아요. 밭 관리할 때. 여기는 5월 초에 심죠, 고추요. 그러면은 한 달 전에 모든 작업이 끝나야 돼, 20일 전에. 그때 끝날 때 이 멀칭할 때 비가 딱 오고 나서 모든 자재에다가 노타리 쳐갖고 피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마른 피복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물 주고 심어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흙덩어리가 돌덩어리가 된 거예요, 돌덩어리. 그리고 이 79구에다가 100일 육묘를 해서 키워버리니까 포트에 흙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노화된 묘를 갖다 심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묘를 심을 때는 고추를 갖다가 이렇게 흙을 털어갖고 심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야 이 뿌리 활착이 빨리 되는데 이게 뺑뺑 돌아가 저기 된 걸 갖다가 심어 놓으니까 뿌리 활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육묘를 했을 때 나가기 5일 내지 일주일 전에 이 육묘상에다가 이 엑스칼리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침지를 시키던가 관주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분을 갖고 우리가 이식을 해야 금방 활착이 되는데 노란 묘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몸살은 안 하는데 심어놓고 나면 매일 그날에 가서 보면은. 그리고 가을에 뽑아버리면 어린애도 뽑아요, 이거. 근데 우리가 옛날에 포트묘 하기 전에 뭐 좀 키워서 심어놓고 나서 가을에 고추대 뽑으려면 어때요? 그 고추모는 나가서 몸살은 4, 5일이지만은 활착만 되면은 뿌리가 엄청나게 뻗어갖고 가을에 고추대 뽑질 못하잖아요. 고추대 뽑다 자가품 나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고추대 뽑기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포트의 육묘를 너무 오래 해도 안 된다. 만약에 육묘 기간을 오래 하려면 이제 트레이를 59짜리나 이런 걸로 큰 걸 해주셔야지. 그리고 육묘 포트에 양분이 고갈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식을 해야 활착이 빠른 겁니다. 이 집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가서 딴 겁니다, 이거. 고추를 따줘야지 키가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5, 6개씩 열려있는 고추를 갖다가 따주고 나니까 나중에 활착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라지도 못하는 고추에다가 지금 열매를 달아놔보니까 키는 안 자라고 위에 꽃 맺힌 건 다 낙하가 되는 거예요. 자연 낙하. 양분 이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고추모를 잘 길러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전라도 무안입니다. 양반 고추 농사 잘 졌죠. 여기는 지금 고추를 이렇게 비가림 터널 재배를 해요, 여기보다. 그래서 이분들은 고추를 빨리 하고 나서 후작일로 양파를 심습니다, 양파. 이 양반이 이제 6,000평을 심었는데 고추 농사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멀칭 터널 속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비바람도 덜 치고 이제 탄저도 주기적으로 방지를 하니까 이렇게 좀 많이 열려서 탄저가 안 왔어요. 대신 이 집에 이제 무름병은 좀 왔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 집은 이제 모종에다가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 갖다가 50평에 하나씩 넣고 또 위에다가 모종 엑스칼리버 침지하고 위에다가 농약 줄 때 하나로 또 F100. 여긴 친환경이니까 엑스칼리버 F100 이렇게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탄저병은 비 오기 전하고 비 오고 나서 꼭 약을 주셔야 됩니다. 일반 농사도 그렇게 주는데 친환경은 약을 더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때 약 줄 때 진딧물약, 또 나방약, 또 친환경일로 등록되어 있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예방우질로 주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방지가 되죠. 이렇게 이제 고추 많이 따놨죠. 이렇게 해서 이분은 이제 고추를 갖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추 농사에 제일 문제가 뭐냐?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퇴비에 제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퇴비를 갖다가 잘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저렇게 싸놓으면 발효 안 됩니다. 만약에 퇴비를 발효를 시킨다 하면 여기다 유공관 같은 걸 갖다 놓으셔야 돼요. 산소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게 뒤집으면서. 그래서 그걸 해 주셔야 이게 이제 발효가 잘 되는데 이 미숙 퇴비 속에는 이 우분 777, 또 덤분 14, 20, 11, 개분은 18, 32, 16 이렇게 질소인산가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진흥청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질소인산가리가 많이 들어있는 데다가 우리가 또 복합 비료놓고 유박 비료놓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토양에서 미발효된 퇴비가 들어가서 발효가 되면서 뿌리에 상처를 나게 되면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역병도 나는 거고 또 미발효된 퇴비에다가 질소가 많으니까 탄저병도 더 심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밭 준비를 하실 때 고추밭을 이렇게 갖다가 넣으신다면 퇴비를 200평에 뭐 2톤을 갖다 넣는다 그러면은 한 300평에 갖다 두시고 땅 살리기 유기질을 갖다가 같이 뿌려주시면은 미발효된 퇴비도 같이 발효가 되면서 이게 4개월 내 6개월 가버립니다, 이게. 효과가. 그러니까 추비도 덜 들어가겠죠. 그 요즘에 이제 고추에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총채벌레 아닙니까? 이 총채벌레는 이제 번데기가 생활사가 토양에서 부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꼭 기빌로 갖다가 충진뚝 입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100평에 하나씩 갖다 두시고 또 이제 관수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데는 가뭄이 심하게 탄다 그러면은 가뭄 방지도 있습니다. 요거를 100평에 하나씩 넣으시고 하면은 가뭄도 덜 타고 통기성도 좋아지고
또 이 퇴비를 갖다가 넣고 나면은 3월, 여기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심게 되니까 퇴비 넣을 때 같이 넣게 놓으면 4월 초에 밭가리에 놓고 나서 5월 초에 비가 오더라도 밭이 질퍽거리질 않습니다. 부실부실거립니다, 이게. 토양의 통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올해죠. 고구마 심은 분들이 이거 생강 심은 분들이 땅콩밭, 고구마밭 여기 갖다가 50평에 하나씩 넣었는데 할 때 흙이 달라붙질 않아갖고 금년에 흙 달라붙어갖고 고구마 10kg면 10%씩 감모 잡았습니다. 흙 때문에. 근데 이거는 것들은 흙이 달라붙질 않기 때문에 감모를 안 잡고 잘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것도 친환경 목록꽃이 받은 거고요. 충진뚝도 친환경 목록꽃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밑거름을 넣어주고 나서 40일 이후서부터 농약 줄 때 충진뚝 수화제를 주게 되면은 친환경에 진딧물, 총체, 응애 같이 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땅을 살릴 수 있나요? 작물의 연작으로 발생한 연작 피해는 크게 이제 병균 및 병해, 토양에 이제 산성하죠. 미량요소 결핍이죠. 토양 미생물로 인한 문제.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뿌리로부터 토양 속에 미생물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이런 염류라든가 연작장애를 갖다가 잘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 살리기 유기질을 이제 300평당 우리 사장님들이 농사 짓는 데다가 추가로 6포만 더 넣으면 됩니다. 6포. 그러니까 평당 500원 더 되는데 투자로 작물의 연작장애를 해소하고 토양에서 나타나는 토양병, 단저병, 역병, 시드름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가스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미숙 퇴비를 넣고 가스장애를 일으켜주면 고추 뿌리는 되어 죽는 겁니다. 되어 죽으면 상처 나버리면 토양에는 좋은 미생물하고 나쁜 미생물들이 공존하는데 나쁜 미생물이 들어가 버리면 역병도 되고 시드름병도 일으키고 이런 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양은 식물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토양이 이제 호달구달로 되는데 불량한데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데 이런 데는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말라버리면 호미끝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토양. 그래서 이제 떼알 구조를 이루고 있는 토양, 아까 좋은 퇴비라든가 땅 살리기 같은 걸 넣었던 토양들은 토양이 부실부실거립니다. 그리고 통기성,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뿌리 내림도 좋고요. 또 토양에서 양분을 고정시켜주니까 비료 효과도 오래가고 이런 효과죠.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 볏짚 섞인 잘 발효된 퇴비만 써도 토양 개량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관건은 좋은 퇴비 쓰는 겁니다. 이 고추농사 지시다 보면은 이 칼슘 결핍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으시죠. 요거는 꼭 처음에 열린 거 5개 내지 10개까지 이게 심하게 이게 나타나거든요. 이거 언제 없어지던가요? 칼슘 뿌려서 없어지던가요? 우리 배꼽썩은병 잡아보신 분 있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수분 부족입니다. 수분 부족. 날감으로면 아무리 좋은 여행제 비료 갖다 줘도 이게 회복 안 돼요. 물 주는 게 약입니다. 물 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물으면 이때 이제 우리가 칼슘도 뿌려주죠. 이제 칼슘도 넣고 연면 살포 하더라도 수분이 부족하면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빌로 이 가뭄 방지제 같은 걸 갖다 넣어주면 훨씬 덜 하고요. 또 모종 침지할 때 심을 때 엑스칼리버 골드 갖다 침지시켜주면은 뿌리 발근이 되고 깊이 내려가니까 가뭄을 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뭄에 이제 이 배꼽썩인병은 언제 없어지느냐? 장마 지고 나면 없어져. 장마 지고 나면. 언제 없어지는지 몰라. 물만 충분하면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제 가뭄 타고 나면은 이것만 썩는 게 아니라 또 요즘에 고추들이 다 두꺼우니까 이러면 열과가 또 생겨버리네요. 좋은 것만. 그래서 가뭄을 갖다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칼슘 결핍하고 열과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점적관수나 이런 걸 깔아갖고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가뭄 방지제를 100평에 하나씩 넣으시면은 훨씬 덜 합니다. 이 케미솔은 이제 가뭄 방지제인데 이 쌀래기 같은 입자가 물을 먹으면은 500배 정도 불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뭄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완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넣게 되면 이제 가뭄을 연장시켜주고 날이 가물을 때는 이 입자가 고추에다가 공급을 해주고 비 오면 다시 팽창되고
그래서 이게 가뭄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뿌리의 산소 공급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이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작물의 수확이 많아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토양의 이제 문제점이 이제 원인은 이제 연작장의 화학 비료 및 비료 과다형, 미숙, 퇴비, 유기물을 사용했을 때 이게 많이 일어나고요. 염류집적인 이제 유기물의 이제 불균형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pH, 이 산성 토양에서 작물이 잘 안 되죠. 또 토양 미생물이 저하가 되고 통기성 및 배수 불량이 일어나고 토양 유실에 따른 2차 수질 오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맞춰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이제 작물을 갈아 심거나 비료 이런 거를 갖다가 적정 사용하고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건 발효된 퇴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된 퇴비를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토양의 미생물이 이제 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그 미숙퇴비를 넣게 되면 이제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토양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미숙퇴비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악취가 난다. 일단은 가스 발생으로 이제 이렇게 냄새가 심해져. 미숙퇴비는 토양 내에서 발효하면서 화학 반응을 하여 토양에 들어있는 산소 고갈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심하면 이제 뿌리를 튀어 죽는 겁니다. 이게 미숙퇴비 자체 병원성 세균 등이 많이 들어있어 병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미숙퇴비는 냄새는 해충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자리 파리라든가 또 작은 뿌리 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토양 상태가 안정되지 않을 때 작물은 이제 불안정하게 자라서 저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미숙퇴비나 뿌리 부분이 이제 물러주는 것들, 이거 다 토양 속에서 튀어 죽는 겁니다. 이거.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숙퇴비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세균이 이제 갈변되고 물르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세균이 증식돼 갖고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시드름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비만 왔다 하면은 역병 같은 거 아까 그런 것들이 원인이 그래서 그런 거죠. 완숙퇴비의 기능은 이제 잘 발효된 퇴비는 토양에 들어간 후 토양 병원균을 갖다가 죽여주죠. 나쁜 균을 못 자라게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발효가 잘 된 퇴비는 양분을 킬레트 결합으로 하는 성질이 있어 양분 보유 능력이 매우 좋고 작물이 필요할 때 서서히 양분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넣게 되면은 양분이 곡선을 그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화학비료를 넣으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지는데 이 좋은 퇴비는 작물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퇴비입니다. 둘째는 이제 보습력이죠. 잘 발효된 유기물을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수분을 많이 보유하는 능력이 있다. 가뭄까지 안 타는 겁니다. 가뭄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맞춰주시면 좋다. 그래서 이제 고추가 이제 심어놓고 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 고추 두둑 며칠 만들어요? 몇 자짜리 갖고요? 4줄로 심어요? 2줄로 심어요? 근데 90짜리 갖고 심어요? 120짜리 갖고 심어요? 100짜리, 105짜리. 올해는 120짜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퇴비 많이 넣으시고 좋은 발효된. 이 밥이 두꺼워야 이 고추를 다 수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190짜리나 105짜리면 이 두둑이 좁아요. 그리고 두둑을 높이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0짜리 해갖고 이걸 넓게 해주셔갖고 양분 보유력을 많게 하고 두둑은 깊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토양 재배에서 퇴비 중에서 이제 토양 미생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작장애와 관계 있는 토양 전염병인 이제 사상균, 나쁜 균들입니다. 이게 증가하고 방성균, 이 좋은 균, 유익균은 이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병이라든가 단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토양에 있는 병균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런 균들은 또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또 날아다닙니다, 이게. 그래서 비 올 때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토양 환경을 개선을 좋게 만들어주면 토양병에는 발생하지 않죠. 특히 근립병, 고추의 청고병, 이게 이제 토양의 탄소가 줄어들어 이게 낮아졌을 때, CN율이 낮아졌을 때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은 곳에서 치백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기 병을 이 원인이 되는 이제 세균이나 사상균이 찾아오면 잠시도 버티지 못하고 시들어서 죽는 거죠. 그게 역병, 근립병, 청고병, 신비단무늬병, 선충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여기도 신비단무늬병 많이 생기나요? 뿌리 끝에 이렇게 곰팡이 나는 거예요. 이거 생기면 고추농사 끝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미숙태비 때문에 이제 전남 쪽에 이것들이 심하거든요. 뽑아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잖아요. 뽑아보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에 시들어서 죽거나 그러면 여기 곰팡이가, 하얀 곰팡이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죽으면 역병으로 죽었다 그러고 예. 그렇게 판단해요. 아, 이거를 안 보셨구나. 역병이로도 물론 죽고, 청고병에도 죽고, 근데 이 병이 요 근래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잘 발효된 퇴비에다가 엑스칼리버 골드를 갖다가 침지 처리해서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토양 미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은 식물의 요리사 역할도 하고, 뿌리의 의사 역할도 하고, 토목기사 역할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유기물을 분해해서 식물에 공급을 했는데 질소화합물이 흡수할 수 있는 아모니아태나 질산태로 바꿔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게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가 넣어준 탭이 그냥 흡수되는 거 아닙니다. 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공중질서를 고정해서 식물에게 공급해준 각종 무기태, 불용성 양분을 가용화시켜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땅 살리기 유기질 비료 이게 가장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근권 미생물이란 뭐냐? 뿌리 조직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EM이라든가 바실러스 같은 균들은 뿌리에서 사는 균이 아니라 퇴비를 부숙시키거나 또 유해 해충을 못 자라게 한다든가 토양에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주지만은 이건 뿌리에서 같이 살아가는 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균은 엑스칼리버 골드나 땅 살리기는 처리하면은 수확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항생물질을 만들어서 식물의 병균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요. 생장물질까지 나와갖고 오옥신을 분출하기 때문에 이 작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농업의 혁명을 부른다고 그러는데 요게 30g짜리거든요. 요게 이제 고추 10말에다가 희석해갖고 침지철이나 관주철이나 모종의 분이철이나 이렇게 해서 심으면 수확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땅 살리기 비료가 들어가면 떼알 조직을 만들어서 수분과 공기 통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 잘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분 공급, 이런 것들을 잘해주죠. 토양 개선 효과가 있죠. 비료, 수분, 용탈 억제를 시켜주죠. 물과 양분을 갖다 보유시켜주죠. 지원 상승 효과도 있습니다. 생육을 촉진시켜주고 유해 성분을 불용화를 완충 요기를 해주고요. 미생물 활동 촉진을 시켜주죠. 이게 우리 비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이 퇴비만 잘 발효시켜도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퇴비를 못 만드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넣었던 퇴비에다가 땅 살리기 유기질을 50평에 하나씩 넣어주면은 미발효된 퇴비도 이 균이 가서 붙어갖고 같이 4개월 내지 6개월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유기물의 효과는 비료 성분 치환 용량 증대인데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우리가 비료를 줘도.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이상 지속 효과가 있고요.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이 되죠.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만 매년 3톤을 300평 해주면은 석회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토양 개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유기물이 미치는 영향은 이제 미숙퇴비를 넣게 되면 일단 미생물이 토양에 산소를 소비시키고요. 토양이 환원 상태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철과 망간 용해가 돼서 식물에 톡작용을 하고요. 식물의 칼리 흡수를 갖다가 방해시켜주죠. 그리고 또 산도가 낮아지니까 아질산가스가 발생됩니다. 인산이 고정되고요. 그래서 이 미숙퇴비가 들어가거나 질소가 되면은 이제 배꼽성병이라든가 석회결핍이 더 나는 원인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을 공격을 해갖고 뿌리를 부패를 시켜주죠. 그리고 지상부가 약해지고요. 역병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 뿌리가 튼튼해야 지상부가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권 미생물 양수 흡수 이동 이렇게 되는데 엑스칼리버 골드를 분이 처리, 침지, 관주 처리해주면 뿌리에 정착해서 일단 뿌리를 보호해줍니다, 이게. 그리고 미생물 분비물은 항생물질 오옥신을 분비해서 작물의 생육 촉진을 시켜주고요. 자기 방어 능력과 자생력을 키워줍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예방주사 맞는 것 같죠. 면역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지제부에서 나타나면 이꽃병, 제피곰팡이, 입에는 탄저병, 또 포자선충 뿌리 썩은병을 갖다가 일으키기도 하고요. 나쁜 미생물은 이제 뿌리의 독소를 뿜어갖고 녹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병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피 돌듯이 돌다가 약한 부위가 있으면 침투를 해서 이런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 물리성 악화의 원인은 우리나라 6, 7, 8 이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이제 잦은 관수로 인해서 토양 구조가 파괴되고요. 토양 다짐을 해서 통기성과 투수성이 불량해지고요. 가습에 의한 토양 중 공기량이 감소돼 갖고 문제가 되고요. 또 미스텝에 의한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져 갖고 산소 고갈을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악화 원인이 이제 과다시비죠. 염류 농도, 양수분 흡수 장애가 일어나죠. 염류가 높아지면은 이제 역삼톱 현상이 나갖고 오히려 입에 있는 수분을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 인산 질산성 질소가 돼갖고 토수에 이제 부용화도 되고요. 또 수분 부족 현상, 생육 장애 효과, 장애를 나타나죠. 그래서 염류질적의 원인은 이제 작물 연작과 이제 과잉십입니다. 이게 다량이야 가축괴분, 돈분 사용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유박도 발효된 퇴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퇴비도 넣으시려면 한 달 전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같이 땅살리와 같이 놓으면은 거기도 빨리 발효가 일어나서 좋죠. 그래서 이제 포장 소독으로 유용 미생물 사멸, 이제 비료 부인의 지연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심하면은 이제 바사미드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면은 이런 유용 미생물이 갖다 또 죽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좋은 퇴비만 써줘도 이제 된다. 그래서 이제 양분의 이용 형태는 화학비료는 이제 물에 녹아서 이온 형태로 작물이 흡수하고요. 우리가 놓은 퇴비 유기물은 이제 미생물이 분해시켜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흡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pH와 EC가 이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pH가 6.5였을 때 목화 뿌리가 가장 이렇게 잘 내려갑니다. pH 산도가 낮은 데는 뿌리가 내려오다가 맙니다, 이게. 그리고 이 끝이 다 빨개져 갖고 뿌리를 내리면 못 하는 거예요. 철과 망간 이런 것들이 녹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적정 범위가 6하고 7입니다. 그래서 이 농한기 때 우리가 토양 검사를 해서 pH를 알아보시고 많은 거는 주지 말고 모자라는 건 주시면 돼요. pH가 높으면은 석회를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소석해요. 이 pH가 높으면 이 소석해 넣지 말아야 됩니다. 그 유기물이 많을 때는 이제 질소하고 가리과잉 현상이 나타나고요. 인산 함량이 높으면 뿌리에 적변이 발생되고요. pH가 낮으면 인산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인산이 많으면은 질소, 가리, 마그네슘 흡수가 억제되어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요. pH가 낮으면 철 과잉이 생기고 철이 과다하게 녹아 나와서 작물의 생육을 지장을 주죠. 그래서 논재배시는 분들이 이제 대개 이제 pH가 낮은 토양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pH가 낮은 토양은 가리를 많이 주면 인산 흡수를 막는다. pH가 높으면 철결핍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알칼리성 토양이죠. 7.8, 8 이렇게 가는 토양들은 질산이나 인산을 1100일로 관제해줄 때 pH 물 7에 맞춰주면은 산도 잘 떨어집니다. 가장 낮추기 쉬운 게 질산하고 인산입니다. 또 이제 제 새토양이나 엑스칼리버를 혼용 관제해주면 이제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을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pH가 높을 때는 이제 아모니아 가스 발생이 많이 되죠. 우리가 비료 주고 나면 가스 발생들이 많이 나는 게 이 pH가 높을 때, 낮을 때는 이제 아질산 가스가 발생돼 갖고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아모니아 대질소가 질산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토양에 수소 이온을 증가시켜 질소, 칼슘, 인산, 금속 이온과 결합하여 염을 형성시켜서 작물 뿌리를 갖다 고사시켜주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근심역변,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죠. 잎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뿌리가 나쁘면 뿌리부터 보셔야 돼요. 작물이 잘 안 되면. 그러면 역병이 됐는지 또 신비단무늬병인지 청고병인지 이걸 확인을 하셔갖고 처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토양이 과습 상태로 이루어지면은 토양이 환원 상태로 들어가고요. 건습 상태로 되면 토양에 이제 산성화가 이루어집니다.
토양이 환원 상태가 되면은 토양 속의 질소가 공중 위로 도망갑니다, 이게. 그 토양의 인산은 불용성 형태로 바뀌어 작물이 이용하지 못하고요. 작물 뿌리에서 칼슘이 빨려 나오니까 석회 결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과습 피해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뿌리가 다 녹아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줄기 쭉 잡아다니면은 겉껍질이 다 벗겨집니다. 그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엔 깨어났다가 이제 나중에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습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수 관리를 잘 해주십사. 그래서 고추는 두둑을 넓게, 골은 깊게. 그래서 고추를 심어야 양분 보유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